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혈압 당뇨병 등록교육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건강매니저 윤환경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이제 그 고혈압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제가 오늘 고혈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그거를 좀 아시기 전에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많으신 분들이 고혈압 진단을 받았는지도 좀 알고 계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 성인 중에서 고혈압으로 진단받으신 분들이 몇 분 정도 계실까요? 한 10분 중에서 한 몇 분 정도 계실까요? 제가 정답을 여기다가 이렇게 적어놨는데 30%? 네, 30%. 그러니까 한 10분 중에 한 3번 정도가 그 고혈압 진단을 받고 약을 드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표를 보시면 연세가 드실수록 점점 더 많은 분들이 약을 드시죠. 그래서 60세 이후에는 2분 중에 1번 정도는 약을 드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굉장히 많으신 분들이 혈압약을 드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여기 왜 모였냐 하면, 일단은 이제 고혈압이 왜 생기는지 위험 요인도 좀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합병증이 왜 위험한지, 또 그거를 이제 좀 예방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관리법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또 내가 고혈압 환자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조절을 해야지 잘 조절하고 있는지 거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제가 이 순서대로 할 거고요. 일단은 이제 고혈압을 알기 전에 혈압이라는 것도 좀 아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혈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혈압이 뭘까요, 그러면? 혈압 뭘까요? 압력? 맞아요. 어머님 말씀대로 압력인데, 혈압 이렇게 재시면 두 가지로 나오죠, 숫자가. 하나는 큰 숫자, 하나는 그거보다 작은 숫자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혈압이라는 거는 심장이 이렇게 쿵쾅쿵쾅 뛰어요. 왜 뛰냐면 우리 그 심장에 있던 피들을 밖으로 일단은 내보내줘서 우리 몸에 영양분이라든가 산소라든가 이런 걸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심장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여기 안에 있는 피들이 나갈 수가 있을까요? 못 나가죠. 맞아요. 못 나가니까 얘를 꽉 짜주는 거예요. 그래서 심장에 있는 혈액들이 밖으로 나갈 수 있게 꽉 짜줄 때를 수축기 혈압이라고 하고요. 이게 최고 혈압이에요. 그리고 반대로 이제 나갔던 혈액들이 이제 다시 들어와야 되는데, 집 나간 애들이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데, 심장을 꽉 짜주고 있으면 얘가 들어올 수 있을까요? 못 들어가죠. 그러니까 얘를 좀 느슨하게 해줘서 들어갈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확장기 혈압이고요. 이게 최저 혈압이에요. 그래서 그 수축기 혈압, 확장기 혈압, 이게 두 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가끔 이제 어머님이나 아버님들이 내 혈압은 90에 130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 의외로 많으세요. 근데 얘기를 하실 때는요, 숫자가 큰 숫자부터 120에 80, 130에 80 이런 식으로 큰 숫자부터 있는구나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혈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면 이제 혈압에 대해서 알았으니까 고혈압이 뭔지도 알면 좋겠죠. 네, 고혈압은 뭘까요? 고혈압. 고혈압. 내가 고혈압 약을 먹는데 고혈압에 대해서 고혈압이 뭔가요? 여쭤보면 잘 말씀을 못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쵸? 내병은 좀 내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고혈압은요, 말 그대로 혈압이 높은 거를 고혈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 고혈압을 진단을 받으실 때 그냥 밖에서 그냥 한 번 쟀다고 고혈압이 아니고요, 2번 이상 그 병원 있죠. 의사 선생님 만나 뵈서 혈압을 쟀을 때 평균치를 보고 고혈압 진단을 받는데요. 두 가지, 아까 제가 혈압이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수축기, 그 다음에 확장기 두 가지가 있는데, 수축기 혈압은 140 이상, 그 다음에 확장기 혈압은 90 이상이면 고혈압이구나 진단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라도 높은 게 들어있다, 그러면 이제 고혈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요. 그러면 이제 고혈압이 아니신 분들은 어느 정도 나와야 될까요? 120. 맞아요. 120에 80 미만이에요. 그래서 119에 79까지가 정상 범위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근데 보니까 나는 120은 넘는데 140은 또 안 넘어요. 그러신 분들도 계실 거잖아요. 요 사이에 계신 분들은 뭘까요?
전기, 맞아요. 고혈압 전 단계예요. 그래서 여기 사이에 계신 분들은요, 아직 고혈압은 아니지만 관리하지 않으시면 고혈압으로 진행될 수 있는 단계시고요. 여기 계신 분들은 내가 아직 고혈압은 아니라고 막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네, 안심하시지 마시고 더 열심히 관리를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고혈압 진단은 어떻게 하는지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고혈압은 왜 생기는지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고혈압은 왜 생길까요? 왜 생길까요? 가족요? 맞아요. 어머님 잘 알고 계시는데요. 저희가 이제 크게는 두 가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색깔이 두 가지죠. 금색하고 은색하고 이렇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내가 조절할 수 없는 거.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내가 이제 조절 가능한 거. 이렇게 크게 두 개로 보고요. 일단 조절할 수 없는 것부터 한번 볼게요. 그래서 요 은색으로 되어 있는 게 조절할 수 없는 건데,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렸을 때 60세 이상이면 혈압약을 2번 중에 1번 정도 드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연세가 55세가 이제 넘어가시면 혈관의 탄력성이라든가 이런 게 좀 떨어지면서 혈압이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55세 이상이시거나 아니면 어머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가족력, 내 부모님이라든가 조부모님, 형제 자매가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나도 혈압약을 먹을 수 있는 확률이 좀 높아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대로 생각하면 내가 혈압약을 먹잖아요. 그러면 우리 자녀, 그 다음에 손자, 손녀분들도 혈압약을 먹을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혈압약을 드시고 계시는 분들은 우리 자녀분이라든가 손자, 손녀도 관리를 잘 하십사 또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이 두 가지는 내가 이제 조절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나머지는 제가 이제 조절할 수 있는 걸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일단은 이제 예전에 이제 어르신들 많이 오셨을 때는 제가 이제 여쭤봐요. 어르신들 예전에는 어떤 거 주로 식사로 드셨어요? 라고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 쌀밥 드셨어요? 그러면 쌀밥은 무슨, 쌀밥은 못 먹었지. 항상 잡곡밥, 그쵸? 잡곡밥에다가 맨날 반찬은 나물 반찬, 채소 반찬 이렇게 드셨는데, 지금은 이제 먹을 게 되게 많아졌잖아요. 그리고 예전에 또 잡곡밥 많이 드셨던 분들은 잡곡밥 드시기 싫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쌀밥 위주로 또 드신 데다가 예전에 없던 기름진, 육류 같은 거 좀 많이 드시죠. 근데 육류 드실 때 그냥 살코기 드시나요? 혹시 아버님 살코기 위주로 좀 많이 드세요? 삼겹살, 그쵸? 삼겹살, 소고기도 막 마블링 많은 거 이런 거 드시잖아요. 기름진 육식이라든가 아니면 없던 것들이 좀 많이 생겼죠. 서양 음식들이 좀 많이 들어왔어요. 피자라든가 햄버거 같은 거, 또 인스턴트 식품, 소세지라든가 햄, 맞아요, 치즈 이런 것들을 드시는데, 드시는 거는 굉장히 잘 드시는데 반대로 운동 많이 하세요? 라고 말씀하시면 안 하시죠. 예전보다는 덜 움직이신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그렇게 움직임이 적다 보니까 그 나머지들이 어디로 가냐면 다 살로 가는 거예요. 뱃살, 팔살, 다리살, 살로 가니까 뚱뚱해지면 혈압, 당뇨병이 생긴다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비만도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우리나라에서 되게 싱겁게 먹는 편인가요, 우리나라가? 그렇죠. 짜게 드시죠. 왜냐면 일단은 국물 요리, 찌개 같은 거, 그 다음에 김치, 그리고 젓갈 이런 거 좋아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짜게 먹으면 우리 몸에서 물을 좀 많이 먹게 돼요. 그러면 혈관 내도 물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혈압이 높아지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요즘에 좀 현대인들이 좀 많이 받는 게 뭐가 있냐면 스트레스. 그렇죠.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죠. 누구나 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데 그거를 또 잘 극복하고 다른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풀어주시면 참 좋을 텐데, 많은 분들이 어떻게 푸시냐면 흡연, 그 다음 음주 이런 걸 하시다 보니까 과음하고 흡연도
혈압의 원인이 되는데 스트레스를 또 이걸로 풀다 보니까 스트레스는 또 잘 안 풀리고 혈압도 더 올라가시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칼륨 부족이에요. 그래서 예전에는 채소나 이런 거 많이 드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뭐 상추라든가 브로콜리라든가 이런 녹황색 채소 안에 칼륨이라는 애들이 많은데 그게 무슨 역할을 하냐면 우리 몸에 있는 짠기름, 나트륨이라는 거를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해요. 근데 이런 걸 적게 드시면 아무래도 짠 게 밖으로 못 나가기 때문에 혈압이 또 높아질 수가 있고요. 또 다른 또 원인으로는 뭐가 있냐면 제가 이제 지금은 혈압약은 안 먹는데 고지혈증 약을 드신다거나 아니면 당뇨병 약을 드세요. 그러신 분들은 고지혈증, 당뇨병, 그 다음에 고혈압은 셋이 굉장한 친구거든요. 그래서 내가 있으니까 너도 빨리 와 그러면서 막 불러드려요. 그래서 내가 지금은 혈압이 없더라도 이런 질환들이 있으면 고혈압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한번 마음속으로 몇 개 정도 있는지 한번 세보시겠어요? 몇 개 정도 있으세요? 3개? 3개면 좀 적으신 편이에요. 4개? 이제 점점 올라가요. 5개. 근데 보통은 적게 나오신 분들은 한 3개 정도 나오고요. 평균치를 보면 한 5개 정도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고혈압이 생기는구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는 고혈압 증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고혈압도 병이기 때문에 증상은 있습니다. 근데 결론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고혈압은 아주 높아질 때까지는 증상이 안 나타나요. 그래서 왜 고혈압을 침묵의 살인자다라고 말씀을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게 증상이 없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증상이 없다고 해서 내가 고혈압이 아닌 건 아니기 때문에 이 증상도 조금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증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증상은요. 일단은 압력이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 머리에 이제 압력이 막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여기를 꽉 눌러주면 어떻게 될까요? 머리가 아프죠. 그렇죠. 머리가 무겁고 막 아플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얼굴도 막 쉽게 빨개지세요. 그리고 또 우리 몸에는 혈관들이 다 있거든요. 특히 눈하고 코에는 굉장히 얇은 혈관들, 모세혈관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그런 혈관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압력이 올라가다 보니까 잘 터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눈도요 잘 충혈이 되기도 하고요. 코피가 막 줄줄줄 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가끔 저희 쪽에 그 교육받으신 분 중에서 본인이 계속 이제 코피가 너무 잘 나서 이비인후과를 자주 다니셨는데 어느 날 이제 내과 가서 이제 감기약 타시러 갔다가 우연치 않게 고혈압이 있는 걸 발견을 하시고 혈압약을 드시니까 그 다음부터는 코피가 안 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증상 중에 하나구나 라고 생각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또 많지는 않으시지만 귀에서 소리가 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귀에서 막 웽웽웽웽 이렇게 소리가 나다가 혈압약을 먹고 나니까 또 괜찮아지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귀 울림도 또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심장이 압력을 이렇게 그만큼 꽉꽉 해야 되니까 얘가 어때요? 힘들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숨이 차고 두근거리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어깨가 쑤시는 분도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손발이 저리거나 부어 오르시는 분들도 계세요. 하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고혈압은 증상이 없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증상이 없다고 해서 안심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이제 증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 고혈압이라는 거는 증상보다도 더 무서운 게 뭐냐면 뭐죠? 그렇죠. 합병증. 합병증이 굉장히 무서워요. 왜냐하면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합병증이 안 생기는 곳이 없고요. 굉장히 많은 후유증이라든가 아니면 사망까지도 이를 수 있는 무서운 거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조심하기 위해서 관리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이제 세세하게 볼 건데요. 일단은 혈관 같은 경우는 고혈압도 그렇고 모든 병들이 이제 혈관병이에요. 그래서 혈압이 계속 높아지면 우리 혈관에도 압력이 이렇게 높아지죠. 그러면서 이 혈관들이 손상을 받게 돼요. 그래서 손상을 받은 데다가 이 안에 콜레스테롤이라든가 아니면 혈전이라든가 이런 게 이제 쌓이게 되면서 이 동맥경화증이라는 게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동맥경화증이 오게 되면 협심증이라든가 심근경색 같은 심장질환이랑 아니면 뇌경색, 또 혈관성 치매 같은 여러 가지
병들이 생긴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고혈압을 관리는 이런 합병증 때문에 하는구나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그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렇게 볼 건데요. 이 머리에도 굉장히 많은 합병증이 와요. 그래서 뇌졸중이라고 이제 말씀을 많이 하시고요. 어르신들은 보통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중풍이라고 많이들 알고 계세요. 그래서 뇌경색, 뇌출혈 이렇게 되는 것들인데요. 이 머리에도 굉장히 많은 혈관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혈관들에 아까 보셨던 그 콜레스테롤 있죠. 콜레스테롤이라든가 혈전 같은 게 여기 혈관이 막게 되면 뇌경색인 거예요. 그래서 이 주변에 있는 뇌가 세포가 이제 죽는 거고요. 그 다음에 높은 혈압 때문에 혈관이 터지게 되면 뇌출혈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고혈압 때문에 많이 오는 합병증인데요. 얘네도 증상이 있어요. 이런 게 오면 뇌경색이구나, 뇌출혈이구나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어떤 증상이 있을까요? 뇌경색의 증상. 한쪽이 어눌하대. 맞아요. 그게 이렇게 반을 딱 나누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이 한쪽이요 힘이 빠져요. 그리고 다리도 그렇고요.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단추나 뭐 벨트라든가 이런 거 잘 하시잖아요. 근데 힘이 빠지면서 이게 안 돼요. 예, 이게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말씀도 굉장히 어눌해지세요. 그래서 나는 그냥 제대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주변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다고 얘기를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뇌에 있는 곳이 이제 막히거나 터지다 보니까 이제 머리가 아프실 수도 있고 어지러우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어지러우신 분들은 뭐까지 동반이 되냐면 속이 막 울렁거리고 막 계속 토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 다음에 눈이 2중, 3중으로 보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것들이 뇌경색, 뇌출혈의 증상인데요. 이런 증상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렇죠. 병원에 빨리 가야 되는데 어디 가야 될까요? 우리 동네 가까운 우리 주치의선생님한테 가야 될까요? 큰 병원. 맞아요. 왜냐하면 빨리 병원에 가셔서 약을 쓰거나 아니면 시술을 받으셔야지 얘는 후유증도 좀 덜 남게 되고요. 그 다음에 사망까지 가는 것도 막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주변에 있는 큰 종합병원 있죠. 저희는 뭐 성모병원이라든가 순천향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세종병원 같은 큰 응급실이 있는 병원을 가시고요. 혼자 계실 때는 어디로 전화해야 될까요? 우리 아들, 딸한테 전화해야 될까요? 119. 맞아요. 119에다 전화하셔서 빨리 큰 병원으로 가실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많은 합병증이 많이 오는 합병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많이 오는 데가 어디냐면 심장 쪽이에요. 그래서 심장에도 많은 혈관들이 있는데요. 이 혈관들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콜레스테롤이 이렇게 쌓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콜레스테롤이 이제 다 쌓이지 않고 조금 다 막히는 건 아니고 어느 정도 풍모가 있어요. 그러면 협심증이라는 게 올 수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평상시에는 괜찮다가 내가 너무 좀 무리를 한다거나 운동을 좀 심하게 한다거나 그러면 가슴이 막 조이는 듯이 아프거나 답답하신 분들이 계세요. 근데 한 15분 정도 누워서 안정하거나 아니면 니트로글리세린이라는 약을 드시게 되면 괜찮아지세요. 그러면 협심증이에요. 근데 더 무서운 거는 심근경색증이죠. 이 심근경색증이라는 거는 이 혈관이 다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심장 혈관이 다 막히면 심장으로 혈액들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피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못 들어가죠? 네, 그래서 왜 누구네 아버지가 간밤에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더라. 그게 이 심근경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심근경색이라는 것도 증상이 있어요. 어떤 증상이 있냐면 가슴이 뻐근하거나 조이거나 아프거나 숨이 찰 수가 있어요. 그런데 협심증은 10분, 20분 정도 지나면 좋아지잖아요. 근데 심근경색은 좋아지지 않아요. 20분 이상 통증이 계속하고 혀 밑으로 니트로글리세린이라는 약을 먹어도 나아지지가 않아요. 어떤 분들은 명치 끝이 꽉 막힌 듯한 느낌이 들어서 소화가 안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심근경색일 수도 있어요. 조이거나 뻐근한 가슴 통증이 왼쪽 팔이나 턱 밑으로 뻗는 듯한 느낌이 들 수도 있는데 가슴이 조이거나 뻐근한 증상이 20분 이상 간다 싶으면 심근경색을 꼭 의심해 봐야 해요.
우황청심원을 먹는다거나 소화제를 먹고 좀 지켜봐야 되겠다 하고 마냥 기다리시면 큰일이 날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증상이 20분 이상 가면 일단 119 전화해서 빨리 큰 병원 가셔가지고 시술을 받으셔야 해요. 아, 심근경색증이 이런 거구나 참고하시면 되시고요. 또 많이 오는 게 뭐냐면 이 만성 신부전증, 그래서 만성 콩팥병이라고도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요. 우리가 이제 콩팥이라는 곳이 이 양쪽으로 이제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역할을 하냐면 우리 몸에서 이제 나쁜 찌꺼기들을 이렇게 다 걸러가지고 밖으로 소변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이제 하는 애인데, 이 신장에도 여러 가지 많은 혈관들이 있거든요. 근데 압력을 계속 받다 보면 이런 것들도 다 혈관들이 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신부전이 오면 혈관이 상했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찌꺼기들을 내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투석. 맞아요. 그래서 이틀에 한 번씩 격일로요, 병원에 가셔가지고요, 아주 굵은 바늘로 여기를 이제 뽑는 거예요. 혈관을 뽑아서 내 몸에 있는 혈액들을 다 기계로 보내서 기계에서 다 걸러준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몸으로 넣어주는 걸 하고요. 한 번 하는 데는 보통 4시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죠. 그 다음에 돈도 한 2만원 정도 든다고 해요. 그래서 매일 뭐 갈 때마다 줘야 되니까 의료비도 많이 들죠. 그리고 병원도 자주 가셔야 되기 때문에 어디 멀리를 못 가세요. 그래서 특히 뭐 여행 좋아하시는 분들은 어디를 못 가시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답답해 하시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우울증도 많이 빠지시게 돼요. 그리고 혈액투석뿐만 아니라 이렇게 배에다가 하는 복막투석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본인이 스스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투석이라는 걸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얘는 증상이 없어요. 그래서 미리 예방을 하시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미리 예방을 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미리 예방을 해야 돼요. 음식 조절. 그 전에 더 뭘 해야 될까요? 검사를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신장 같은 경우는요, 소변 검사, 일단 소변에서 단백뇨가 빠지는지 검사하는 거를 하셔야 되고요. 피 검사로도 내가 신장이 괜찮은지 검사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합병증이 있는지 검사를 좀 한번 해보셔야 되고요. 보통 이제 저희가 많으신 분들이 이렇게 교육을 오시는데 어떤 분이 이제 오셔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아, 우리 동네 의사 선생님은 3개월마다 한 번씩 피 검사를 하신대요. 돈 버는 방법도 참 가지가지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그게 의사 선생님이 돈을 벌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합병증이 왔는지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적극적으로 관리를 해주시는 분들은 더 감사하다고 말씀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쯤은 소변 검사하고 피 검사를 통해서 신장이 괜찮은지 확인을 해보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많이 오는 이제 합병증이 뭐가 있냐면 눈 쪽으로도 많이 와요. 그래서 저희가 고혈압성 망막증이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요. 이 망막이라는 애는 무슨 역할을 하냐면 우리가 이렇게 눈으로 볼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요. 근데 이 망막에도 굉장히 많은 혈관들이 있어요. 정상 망막은 이렇게 혈관들이 깨끗하게 되어 있는 거 보이시잖아요. 근데 이 망막도 이렇게 혈압이 올라가다 보면 망막에 있는 혈관들이 이제 터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터졌다가 이것들이 염증이 돼가지고 이 망막에 손상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막 이렇게 긁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다가 이 긁히는 부분이 점점 더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실명까지 이르는 그런 것들이 오는 게 고혈압성 망막증이고요. 얘도 그 진행이 되면 이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잘 없어요. 그래서 얘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방이 최우선이거든요. 그래서 예방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쵸, 검사죠. 그런데 보통은 이제 눈 검사, 안과 검사하면 큰 병원 가야 된다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냥 동네 안과 의원 있죠. 거기 가셔서 내가 고혈압을 약을 먹고 있는데 망막 검사를 해달라고 하시면 한 시간도 한 30분 정도만 투자를 하시면 되고요. 비용도 그렇게 많이 들진 않는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안과에 가셔서 망막 검사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혹시 여기서 망막 검사 주기적으로 하시는 분 계세요? 아버님 계세요? 잘하고 계시네요. 적어도 6개월에 한 번씩은 하셔야 되는데, 내가 좀 생활이 좀 바빠서 가기가 좀 어렵다 그러시면 최소한으로는 1년에 한 번씩은 병원 가셔서 망막 검사를 좀 받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내 눈은 내가 지켜야 되겠죠. 그래서 망막증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또 많이 오는 게 뭐가 있냐면, 어르신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이제 고지혈증이라고 많이 알고 계시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상지지혈증이거든요.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은 이상지지혈증이 많은데요. 혹시 고지혈증 약 드시고 계신 분 계세요? 한 분, 두 분? 오늘은 많지는 않네요. 제가 이제 교육을 하다 보면 막 10분 중에 한 5분 정도는 약을 드실 정도 굉장히 많은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혈관이 있죠. 혈관이 밑에 혈관은 이제 깨끗한 정상 혈관, 위에는 지저분하죠. 고지혈증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노랗게 보이는 게 이제 고지혈증인데요. 보시면 이 노릇노릇한 콜레스테롤 같은 것들이 이제 혈관에 껴서 심근경색이라든가 뇌경색을 좀 유발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문제점이 뭐냐면, 보시면 이거는 깨끗한 혈관이고요. 얘는 고지혈증, 이상지지혈증 혈관이에요. 그래서 빨간 거는 피인데요. 제가 이걸 좀 뒤집어 볼게요. 그러면 이 정상적으로 있는 거는 혈액들이 천천히 올라가긴 하지만 막힘없이 쭉쭉 올라가고 있잖아요. 근데 고지혈증 있으신 분은 어때요? 제가 뒤집어서 볼게요. 막혔죠. 그러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뇌경색이라든가 심근경색을 좀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혹시 고혈압약을 먹는데 고지혈증, 그러니까 이상지지혈증 약까지 드신다 그러면 더 열심히 관리를 하셔야 돼요. 심근경색이라든가 뇌경색이 오실 수 있는 그 확률이 2배 이상 더 높거든요. 그래서 내가 더 열심히 조절을 해야 되겠구나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상지지혈증이라는 거는 진단을 하실 때 피검사만 통해서 가능하시거든요. 그래서 피검사를 이제 금식을 8시간 정도 공복이신 상태로 이제 병원 가셔서 체열을 하신 다음에 검사를 하시는 거고요. 검사는 이제 이렇게 4가지로 저희가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설명을 드리면, 총 콜레스테롤이라는 거는 이제 내 혈액 안에 얼마나 많은 콜레스테롤이 있는지 이제 보는 건데요. 얘는 정상 범위는 200 미만이 정상입니다. 그래서 199까지가 이제 정상 범위고요. 230이 이제 넘잖아요. 그러면 의사 선생님이 고지혈증 약을 먹읍시다 라고 말씀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200 미만이 정상 범위구나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LDL 콜레스테롤이라고 해서 얘는 저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이라고 하는데요.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도 말씀을 드려요. 얘는 혈관에 이렇게 쌓여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뇌경색이라든가 심근경색이라든가 혈관성 치매를 일으키는 애인데요. 얘는 제일 좋은 거는 사실 100 미만으로 유지를 해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렇지만 내가 130은 넘지 않도록 해야 되겠구나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얘가 높으면 높을수록 우리가 합병증이 더 빨리 오고 많이 오겠죠. 그리고 콜레스테롤이라고 해서 다 나쁜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HDL이라는 콜레스테롤은 좋은 콜레스테롤이에요. 그래서 나쁜 콜레스테롤을 밖으로 내보내가지고 우리 혈관을 이렇게 청소를 해주는 역할을 하는 애인데요. 얘는 좋은 콜레스테롤이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높을수록 좋겠죠. 그래서 최고 좋은 거는 60 이상 나오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보통 검사를 이제 하시는 분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60 넘는 분들은 많이 없으세요. 40 넘기도 상당히 힘들어 하시거든요. 그래서 얘는 40 미만은 너무 낮고요. 제일 좋은 거는 60 이상이지만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최소 40,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최소 50 이상은 유지를 해주셔야지 그나마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하지만 얘는 높을수록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중성지방 같은 경우는 우리 식생활이랑 굉장히 많이 연관이 되어 있는 애거든요. 그래서 정상 범위는 이제 150 미만인데요. 내가 술을 좋아한다거나 아니면 육식을 좀 좋아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어머님들 그래요. 나는 술도 안 하고 고기도 잘 안 먹는데 왜 나는 올라가지? 그러신 분들은 이제 여쭤보면요. 간식을 하세요. 고구마, 감자,
옥수수 같은 간식 굉장히 좋아하시거든요. 근데 그런 탄수화물들을 많이 드셔도 얘들이 올라가요. 그래서 얘도 중성지방은 올라가면 좋지는 않기 때문에 적정 수준은 150 미만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른 것들보다 중성지방 같은 경우는 뭐 식사 조절이라든가 아니면 운동으로도 좀 많이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조절을 해야 되겠구나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고혈압 이제 증상이나 합병증까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우리가 관리를 잘 해야 되겠죠. 근데 관리를 하려면 내가 어떻게 목표가 있어야 돼요. 그쵸? 조절을 어떻게까지 해야 될까 목표가 있어야 되는데, 일단은 이제 혈압만 있고 다른 특별한 증상이 없으신 분들은 140에 90 미만으로 유지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140에 90 미만으로 유지를 해주시는데, 연세가 조금 높으신 분들은 그렇게가 좀 어렵기도 해요. 그래서 좀 연세가 있는 고령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적어도 150에 90은 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내가 이제 혈압약을 먹는데 당뇨까지 있어요. 그러신 분들은 조금 더 엄격하게 저희가 관리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당뇨약을 드신다 그러면 140에 85 미만으로 유지를 해주시는 게 목표고요. 내가 신장이 안 좋아서 망성 심폐병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도 140에 90 정도까지 유지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내가 소변에서 알부민이라는 게 나와요. 단백뇨가 나와요. 그러면 조금 더 엄격하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러신 분들 같은 경우는 130에 80 미만으로 유지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목표가 어떻다고요? 140에 그렇죠. 140에 90이 넘지 않도록 조절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고혈압을 관리를 하시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약을 드시면 정상 혈압으로 유지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그 소금을 좀 적게 드세요. 그러면 2에서 8 정도. 그 다음에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4에서 9 정도. 그 다음에 체중을 10kg 정도 감량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최고 20 정도까지도 차이가 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술을 절주하시면 2에서 4 정도로 좀 낮출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숫자를 보면 이거 뭐 얼마 안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단 2 정도의 차이도 정말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관리를 하면 효과가 있구나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러면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관리는 어떤 방법으로 할까요? 식사. 그쵸. 식사를 조절하시는 거, 약을 드시는 약물 관리, 그 다음에 운동을 하시는 운동 관리,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요. 이 3가지 중에서 어떤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세요? 식사? 운동? 오늘은 좀 운동이 좀 많으시네요? 제가 이제 과연 운동일까요? 과연 식사일까요? 그러면 또 어떤 분은 재빨리 약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오늘 정답이 안 나왔어요. 정답은 뭐냐면 3가지 다 중요해요. 제가 어느 하나가 중요하다고 했으면 그쪽으로 기울어져 있겠죠. 근데 다 똑같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일단은 이제 약을 드시면 굉장히 손쉽게 관리하실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약을 드시게 되면 관리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데, 약을 이렇게 다 제가 올려놓은 게 다 외우시라고 올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의대생도 아니고 이걸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근데 이걸 제가 올린 이유는요, 고혈압 약 그러면 다들 한 가지 딱 생각을 하시거든요. 근데 약이 굉장히 많은 종류가 있고요. 이 종류에서 약들이 수천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나에 맞게 처방이 되기 때문에 절대로 다른 분들 약을 드시지 마십사 참고하기 위해서 이제 올려놓은 거고요. 약을 이제 복용을 하시게 되면 이제 표를 보시면 약을 이제 지속적으로 드시는 분들은 혈압이 높으신 분들이 별로 안 계세요. 근데 내가 중간에 조절이 잘 되니까 그냥 약을 안 드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렇게 되면 하루 이틀 정도는 괜찮은 것처럼 보여요. 그러다가 6주 정도가 지나면 50%이신 분들이, 그 다음에 36주, 9개월 정도 되시면요 80% 이상이신 분들이 혈압이 올라가요. 근데 이 혈압이라는 게 나 혈압 올라갈 거라고 말을 막 하고 올라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확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아까 보셨던 뇌출혈이라든가 뇌경색이라든가 심근경색 같은 합병증이 이제 발생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약을 이제 꾸준히 복용을
복용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보통 이제 저희가 이렇게 교육을 하다 보면 나 이런 거 궁금해요 라고 말씀을 많이 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준비를 했는데요. 고혈압약을 언제 먹으면 좋을까요? 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일단은 처방대로 의사 선생님 처방을 하신 대로 이제 드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보통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혈압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약을 보통 아침약으로 좀 많이 처방을 하세요. 근데 내가 이제 혈압이 조절이 안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아침 저녁으로 처방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많지는 않으시지만 저녁 때 주무시기 전에 약을 처방하는 약도 있거든요. 그래서 약은 의사 선생님이 처방하신 대로 주어진 대로 이제 드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내가 혈압약을 먹었더니 정상이에요. 그런데 계속 약을 먹어야 되냐고 많이들 여쭤보시거든요. 근데 혈압을 약을 드시기 때문에 조절이 되는 거지 내가 완치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약을 끊으시면 정상이셨던 이제 수치들이 갑자기 올라가기 때문에 절대로 본인 마음대로 이제 끊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혈압약 이제 또 이렇게 보관을 하시는데 내가 좋게 보관을 한다고 또 냉장고에다가 이렇게 딱 보관을 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너무 온도가 낮거나 습기가 있거나 그러면 약이 변질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약은 냉장고에 보관하시지 마시고요. 그냥 실온에다가 빛이 안 들어오는 그냥 그늘진 곳에다가 이제 보관을 해주시면 되고요. 가끔 가다가 보시면 약을 깜빡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쵸? 한 번이라도 안 드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내가 지금 아침에 먹어야 되는데 깜빡 잊고 생각해봤더니 점심 때 생각났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맞아요. 그때 이제 드셔야 돼요. 근데 내가 너무 바빠가지고 하루 종일 잊어버리고 있다가 자기 전에 딱 생각이 난 거예요. 자기 전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음날 아침. 맞아요. 왜냐면 그 다음날에 이제 드실 시간이 가까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저녁 때 밤에는 드시지 마시고요. 낮이라든가 이럴 때는 이제 생각났을 때 빨리 이제 복용을 하시고 그 다음날에 이제 복용하신다고 어제 잊어버렸으니까 오늘 효과 2배 봐야지. 그러면서 2봉을 이렇게 뜯으셔서 드세요. 근데 안 그러실 것 같잖아요. 근데 그런 분이 계셔요. 근데 절대로 그 다음날 2배로 드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갑자기 혈압이 뚝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 절대로 다음날 2배로 드시지 마시고요. 혈압약을 한 번 먹으면 평생 드셔야 되기 때문에 안 드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안 드시게 되면 합병증 때문에 더 많이 고생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영양제 같은 경우 막 글루코사민이라든가 아니면 스ኳ렌이라든가 이런 거는 드시지 말라고 해도 막 챙겨서 드시거든요. 근데 이 혈압약 같은 경우는 평생 드셔야 되니까 난 안 먹을래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냥 오히려 나한테 더 손해니까 건강식품 드시지 마시고요. 혈압이 높으신 경우에는 꼭 혈압약을 복용을 하셔야 되고요. 가끔 가다가 이제 내가 개모임을 갔는데 또 여행을 갔어요. 그랬더니 깜빡 잊고 약을 안 갖고 온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우리 개모임 친구가 내가 그럴 줄 알고 네 것까지 준비를 했다고 본인 약을 다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약을 드셔야 될까요? 그 약을? 그렇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약이 수천 가지가 있고요. 내 몸에 맞게끔 나오기 때문에 절대로 남의 약을 이제 드시면 안 되시고요. 가끔 이제 약을 좀 오래 복용하신 분들은 내가 반의사라고 하면서 막 혈압이 조절되니까 내가 이걸 좀 쪼개서 약을 먹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막 약을 쪼개서 드시거든요. 근데 약이요. 약에 따라서 이렇게 쪼개면 약 효과가 없어지는 약들도 있고요. 이게 조절을 하시는데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약을 좀 줄이시고 싶으신 경우에는 본인 그냥 마음대로 줄이시지 마시고요. 꼭 담당 주치의 선생님이랑 상의를 하신 다음에 약을 줄이시거나 끊거나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혈압약을 먹었는데 좀 이상해요. 내가 예전에는 괜찮았는데 혈압약을 먹다 보니까 화장실을 좀 자주 간다거나 아니면 좀 어지럽다거나 피곤하거나 아니면 발목 이런 데가 막 붓거나 아니면 막 기침이 난다거나 이러실 수가 있어요. 근데 모든 약들은 부작용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그냥 본인 마음대로 중단하시지 말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의사 선생님을 찾아뵙고 아니면 가기가 좀 어렵다 그럼 전화상이라도 상담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약을 변경하시거나 아니면 중단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이제 약은 이제 끝났고요. 그 다음으로 또 중요한 게 식사 관리예요. 근데 식사 관리 같은 경우는 이제 내일 이 시간에 이제 영양사 선생님이 더 정확하게 더 또 세밀하게 말씀을 해주실 거라서 저는 이제 간단하게 아까 제가 이제 뚱뚱해지면 혈압이 올라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본인 이제 체중을 적정 체중을 좀 유지를 해주시고요. 소금이나 지방 같은 경우는 혈압을 올리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건 섭취를 좀 줄여주시고요. 아까 채소 제가 어떻게 하시라고 했죠? 많이 드실수록 좋다고 했잖아요. 채소는 좀 많이 드시고요. 과일 같은 경우도 이제 드시면 좋은데 내가 당뇨가 있으면 그런 분들은 이제 과일을 조금 삼가를 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술도 아까 제가 또 혈압 조절에 굉장히 많은 원인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혈압 환자이신 분들은 제일 좋은 건 안 드시는 게 좋겠죠. 근데 사회생활 하시면서도 안 드시면 나 왕따 당한다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좀 제한을 하는데요. 보통은 소주는 한 2잔에서 3잔 정도, 그 다음에 뭐 위스키는 2잔, 아니면 맥주는 이제 1병, 그리고 또 와인 1잔, 아니면 청주도 한 잔 정도로 제한을 해주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카페인 같은 경우도 혈압을 좀 올리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흔히 드시는 커피, 아니면 이제 콜라, 사이다 같은 탄산음료에 좀 많이 들어있는데요. 이것들은 이제 혈압을 갑자기 확 올리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얘도 제한을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하루에 커피 몇 잔 정도 드세요? 2-3잔? 1잔? 2-3잔? 2잔. 오늘은 많이 안 드세요. 근데 가끔 이제 저희가 교육하다 보면 나는 하루에 10잔 먹는데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은 혈압이 조절 또 안 되시고요. 특히 이제 커피 드실 때 그냥 커피 안 드시죠? 원두로 드세요? 다방 커피. 맞아요. 믹스 커피 좋아하시잖아요. 믹스 커피 안에 프린 같은 경우가 좀 콜레스테롤을 좀 발생시키는 원인이기 때문에 제일 좋은 거는 이제 안 드시는 게 좋겠지만 드신다 그러면 그냥 블랙 원두라든가 아니면 블랙 커피로 한 2잔 정도까지만 드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운동 전에 이렇게 커피나 이런 거 드시게 되면 혈압이 올라가니까 운동 전에는 절대 드시지 마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담배는 사실 백해 무익이거든요. 하나도 도움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담배 안에 있는 니코틴이라는 애가 우리 심장 쪽도 그렇지만 혈압을 올리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얘는 절연이 아니에요. 금연. 절대로 피우지 마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식사까지 봤는데 운동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운동 자주 하시나요? 걷기 운동. 오늘은 좀 운동하시는 분도 계시고 안 하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운동 교실이 있는데요. 운동을 이제 하기 전이랑 하고 난 후랑 이게 또 비교를 해보잖아요. 그러면 운동하신 분들이 훨씬 더 떨어지는 효과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만큼 운동도 중요한데요. 하루에 어느 정도 운동을 하는 게 좋을까요? 1시간? 1시간. 그렇죠. 1시간 하면 이제 좋긴 한데요. 적어도 30분 이상은 하셔야지 운동 효과가 있고요. 우리 몸이 굉장히 이제 똑똑해요, 좀. 그래서 하루 정도는 안 해도 기억을 하고 있어요. 운동을 했구나 기억을 하고 있는데 48시간이 지나잖아요. 그럼 운동한 걸 또 까먹어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매일매일 운동하시는 게 좋겠지만 좀 그게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틀에 한 번, 격일이라도 꼭 운동을 30분 이상 해주시는 게 좋겠고요. 어떤 운동이 좋을까요? 아까 걷기 운동 얘기하셨는데 걷기 운동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 등산? 등산도 좋죠. 그 다음에 자전거. 맞아요. 자전거 타실 수 있는 분들은 자전거도 좋아요. 그리고 집에 이제 계단 있으신 분들 있잖아요. 계단 올라가는 것도 굉장히 좋긴 한데요. 내려오시는 거는 무릎이 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올라가는 것만 제가 권장을 드리고요. 이런 유산소 운동 외에 이제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근력 운동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령이라든가 아니면 덤벨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하시는데요. 갑자기 무거운 걸 갑자기 이렇게 드시는 거를 딱 하시잖아요. 그럼 혈압이 쭉 올라가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무거운 거 드는 거는 조금 피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운동하시기 전에도 내가 어떤 운동을 하실 수 있는지 의사 선생님이랑 좀 상담을 하신 다음에 하시는 게 좋겠고,
지금은 조금 날씨가 좀 덥기도 하고 그래서 아침에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보통 이제 겨울 같은 경우는 특히 새벽에 이제 나가시잖아요. 그러면 춥기 때문에 따뜻한 곳에 있다가 추운 곳에 딱 나가면 혈관이 이렇게 탁 수축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조금 새벽 운동을 좀 피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요즘같이 좀 더울 때는 좀 해지고 난 다음에 선선할 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운동도 참 규칙적으로 해주시는 게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혈압은 사실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올라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활동하는 점심때쯤 좀 많이 올라가 있고요. 주무실 때쯤 해서 좀 많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혈압을 좀 측정을 해주시는 게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혈압은 언제 재는 게 좋을까요? 자, 아침, 저녁. 아침, 저녁? 맞아요. 제가 이렇게 또 친절하게 이렇게 적어놨죠. 일주일에 한 3번 정도는 측정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내가 요즘 따라 좀 혈압이 높다 그러면 한 5일 정도까지도 측정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2번 정도 측정을 해주시는 게 좋겠는데요. 아침에는 이제 밥 먹기 전이라든가 약 먹기 전에 그리고 저녁 때는 이제 주무시기 전에 이렇게 이제 측정을 하시고요. 측정만 하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희가 왜 측정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요. 평상시에는 괜찮은데요. 내가 병원만 가면 그렇게 혈압이 높아지시는 분이 계세요. 그쵸? 어머니 그러시죠? 저희 엄마도 이제 그 혈압약을 드시는데요. 제가 집에서 재드리면 120에 80, 110에 70 이렇게 나오는데 아니 병원만 가면 180에 100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어떻게 하지? 막 이러셨는데 그때 이제 수첩을 드렸죠. 집에서 이렇게 잽니다 라고 했더니 조절이 잘 되시는군요. 그러면 약은 변경하시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평상시에 괜찮다가 병원만 가시면 높아지신 분들은 그런 분은 이제 배기 고혈압이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얀 가운만 입으면 막 높아져요. 막 심장이 두근거리고 그렇죠. 그러신 분들은 평상시에 이렇게 기록을 하셨다가 의사 선생님을 보여주시면 처방하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고요. 반대로 반대신 분들도 계세요. 평상시에는 내가 막 높아요. 근데 의사 선생님을 만나 뵈시면 엄청 내가 마음이 편안해지시나 봐요. 그때는 또 정상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러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꼭 혈압을 평상시에 재시고 기록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혈압도 이제 측정하시는 게 굉장히 이제 방법이 중요해요. 그래서 혹시 집에서 측정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안 계세요, 오늘은? 가끔 하세요? 집에 혈압계 갖고 계신 분 계세요? 수동으로? 맞아요. 수동으로 내가 이제 보통은 이제 자동 혈압계를 좀 많이 하시는데요. 요즘에는 이 자동 혈압계도 굉장히 잘 나와 있어서 뭐 별반 차이가 없다고 해서 이걸 많이 하긴 해요. 근데 많이 발전되다 보니까 또 손목형도 나왔더라고요. 근데 손목형 같은 경우는 안 맞아요. 그래서 저희는 자동 혈압계지만 이렇게 팔 위에다가 상박에다가 하는 혈압계를 쓰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혈압을 재시기 전에 제가 아까 이제 식사에서 말씀드리긴 했지만 커피나 술이나 담배를 하시게 되면 평상시보다 더 높아지세요. 그래서 병원 혹시 가시게 되더라도 좀 1시간 전에는 커피라든가 술이라든가 담배는 안 하시고 이 측정하시기 전에도 마찬가지예요. 좀 그런 걸 좀 피하신 다음에 제가 지금 이렇게 계속 말을 하고 있잖아요. 계속 말을 하면 혈압이 올라가요. 그래서 혈압 재기 5분 전에는 좀 앉으셔서 말씀도 안 하시고 가만히 계셨다가 재시는 게 좋겠고요. 재시는 방법은 이제 집에 이제 식탁이라든가 상이라든가 이런 거 있으면 앉으셔가지고요. 얘를 이제 식탁 같은 데다 이제 놓으신 다음에 재시는 게 좋겠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감는 데가 있잖아요. 저희는 이제 커프라고 얘기를 드리는데 줄 보이시죠? 어떤 분들은 이제 어떻게 재세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게 줄이 막 위로 가게끔
하시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들 막 여기다가 재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재실 때는 여기 팔꿈치 있죠. 접히는 부분 거기 위로 이제 올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줄이 바깥쪽이 아니고요. 내 안쪽으로 가게끔 하신 다음에 그 다음 이렇게 감아주시는데요. 너무 꽉 감으셔도 안 되고요. 그럼 너무 높게 나오고요. 너무 헐렁하게 하시면 또 너무 낮게 나와요. 그래서 손가락 한 개나 두 개 정도 이렇게 들어갈 정도로 이렇게 감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얘가 숫자가 나오면 그 나온 숫자를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수첩에다가 기록을 하신 다음에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혈압이 높게 나왔어요. 그러면 어떤 분은 막 성격이 막 급하셔가지고 막 다시 재시거든요. 근데 재셨던 팔에다가 다시 재시게 되면 더 올라가요. 그래서 적어도 한 5분 정도는 좀 쉬셨다가 재시고요. 좀 그러기에는 좀 시간이 좀 촉박하다 그러면 반대팔에다가 재셔가지고 왼쪽 오른쪽 차이는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5에서 10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상관은 없으세요. 근데 내가 어느 날 왼쪽도 재고 오른쪽도 쟀는데 차이가 너무 심하게 나요. 한 20 이상 나요. 그러면 그거는 뭔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한쪽 혈관이 좁아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병원에 가셔서 꼭 주치의랑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혈압을 측정하는 방법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얼마나 또 잘 배우셨는지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아까 제가 처음에 조절 가능한 위험 요인이 있다고 했죠? 어떤 거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혹시? 조절 가능한 거 생각이 안 나나요? 세 가지가 다 기가 다르죠. 약물. 아니 그거는 관리법이고요. 그 고혈압이 생기는 원인 중에서 제가 맞아요. 가족력 이런 거 있는데 가족력을 사실 조절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조절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었나요? 음식. 맞아요. 음식, 식사, 짜게 안 드시는 거, 운동, 그 다음에 체중. 맞아, 체중, 비만, 맞아요. 스트레스, 또 많이 드시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있죠. 비만, 운동 부족, 음주, 흡연, 스트레스, 짜게 드시는 거, 그 다음에 많이 드시는 거, 이런 것들이 조절 가능한 위험 요인이었고요. 아까 제가 정상 혈압은 수치비가 얼마였을까요? 120. 그렇죠. 120 미만. 그 다음에 이완기 80 미만이고요. 아까 합병증 제가 말씀드렸는데 생각나는 거 몇 가지만. 뇌경색, 고지혈증, 뇌출혈. 맞아요. 그 다음에 또 심근경색, 만성 콩팥병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러면 이제 고혈압 있으신 분들은 아까 목표는 어느 정도로 잡았을까요? 수축기 140에 90. 맞아요. 90 미만. 근데 당뇨가 있어요. 그럼 어느 정도까지? 130에 80. 130에 80은 이제 그 단백뇨가 나오시는 분들이고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140에 85 미만. 아버님 정답. 그리고 아까 제가 관리법 3가지 얘기 드렸죠. 어떤 거였죠? 약물, 운동, 음식. 맞아요. 식사 관리 이렇게 해주시면 아마 합병증 없이 또 잘 관리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